안녕하세요, 타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코 팀의 공식 공지가 있었습니다. 파이 앱 메인 화면과 파이 홈 블로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요. 이번 공지의 주요 내용은 우선순위에 따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과 파이의 토커노믹스 및 공급 구조 설명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파이 마이그레이션은 지난 6년간의 복잡한 마이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천만 명의 네트워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확성, 보안, 정직한 파이오니어를 위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이 되어야 했으며, 다른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처럼 단순히 수만 개의 지갑에 에어드랍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요, 우리가 에어드랍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에어드랍을 받거나 일정 시점에 특정 코인을 보유한 경우 그 지갑으로 토큰이 자동 배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에어드랍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봇을 사용을 한다라든지 여러 부정 사용자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수의 계정이 만들어진 후 중복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에어드랍을 수령을 하고 그 토큰을 시장에 덤핑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성장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많은 양의 토큰이 배포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에어드랍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에어드랍이 아닌 사용자 기여 기반의 채굴과 KYC 검증, 보안 서클, 노드 운영, 앱 사용 등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파이코인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일반적인 단점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로 돌아가서요, 이미 1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하였고요. 이는 업계에서 확장성 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된 KYC 및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달성된 매우 큰 성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크립토 시장에서 1인 1계정 원칙에 따라 고유 지갑을 생성을 하고요. 그 지갑으로 에어드랍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파이 네트워크 외에도 월드코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코인 역시 막대한 자금력과 리소스가 투입된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까지 1200만 개가 조금 넘는 계정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 역시 파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두 프로젝트 모두 유사한 타임라인을 따라서 발전을 해왔는데, 현재 1200만 이상, 1300만 이상의 수치라면요, 이 업계 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사용자 참여와 성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열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의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완료 중인데, 이 마이그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이 포함이 됩니다. 검증된 기본 마이닝 보상이 있고요, 보안 서클 보상이 있고, 락업 보상이 있고요, 유틸리티 앱 사용 보상이 있고, 일부 사용자에 한한 노드 보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에 노드 보상이 모두 들어왔었지만은 언제부턴가 이 노드 보상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노드 보상이 제외가 된 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표현을 하기로는 일부 사용자에 한한 노드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즉 2차 마이그레이션이 준비 중입니다. 이 2차 마이그레이션에는 KYC를 통과한 추천인 팀원에게 해당되는 추천 마이닝 보너스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파이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주기별 마이그레이션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예로 매월, 매 분기별 등 추후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주기별 마이그레이션 체계를 갖추며 모든 보너스와 보상 항목을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파이앱에 보이는 이 UI를 보시면요, 전송 가능 잔액이 있는데요. 여기 이 수치는 계산 자원 전략을 위해서 단순화된 추정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마이그레이션 된 잔액은 수년에 걸친 마이닝 세션과 보너스를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에 기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전송 가능 잔액은 보수적인 추정치일 뿐이며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 토커노믹스와 공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의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최대 공급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650억 개는 커뮤니티 마이닝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개는 파이 재단 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50억 개는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0억 개는 코어팀에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할당 비율은 커뮤니티에 마이그레이션된 마이닝 보상 발행 속도에 맞춰서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의 전체 공급에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총 공급량, 즉 Effective Total Supply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전체 파이 공급량을 얘기를 하고요. 이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이그레이션된 커뮤니티 보상의 65%를 나누면은 계산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할당들도 동일한 비율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미 제 지난 영상에서 모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파이 블록체인 매트릭스를 보시면 실질 총 공급량에 이미 계산식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된 총량 69억 개의 65%를 나누어 보면요, 약 100억 개 수치가 나오게 되고, 코어팀 물량, 유동성 풀 물량, 재단 물량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할당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실질적으로 토크노믹스의 영향을 주는 총량은 약 100억 개에 달하는 이 물량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의 마이닝 구조는 단순한 채굴량 증가를 넘어서 분사나 유틸리티, 안정성, 장기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은 파이 백서에 정의된 감소하는 지수함수 모델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매월 발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 마이닝 속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장기 지속 가능성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채굴 분배 공식을 한번 보시면요, 커뮤니티가 채굴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650억 개 이 채굴 분배량에서 오픈 네트워크 이후 1, 2년 안에 빠르게 모두 소진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랫동안 채굴을 하고 분배해주는 방식을 고려하면서 참여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코어팀이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에서 채굴에 관해서 장기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5년에서 10년,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파이도 역시나 흡사한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파이 마이그레이션 현황도 잠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는 1300만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가까이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었던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건 월별 마이그레이션 차트인데 4월 들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 마이그레이션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반사를 통한 지갑 활성화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지갑 활성화가 아닌 파이를 추가 구매를 해서 지갑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인데, GAMT 지갑을 통해서 이 반사를 통한 지갑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어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KYC를 통한 수많은 사용자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시키고 파이 생태계로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위해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고요. 또 최근 선보인 반사 앱을 통한 지갑 활성화 방식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마이그레이션 로드맵 관련 공지에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차 마이그레이션은 몇 년도 몇 분기 예정과 같은 대략적인 타임라인이라도 제시가 되었다면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토크노믹스에 대한 설명 중 유동성 풀이나 재단 물량이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코어팀 보유 물량은요, 온체인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코어팀 물량은 대부분 매도 가능성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단과 유동성 풀 물량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배경을 공식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공유를 해주는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코어팀의 최신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